결혼 30년, 아이 둘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얘야, 엄마가 혼자 병원에 갔다 온 일이 있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써놨거든.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국 3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같은 선택을 했더군요. 가족들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발표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분들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에 해당합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첫 해엔 8만여 명이었는데 7년 만에 무려 37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연령별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은 4명 중 1명, 무려 24.9%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누워 계셨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 빼자고 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계속 두자니 집안이 망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4개월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 바로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공식 진입이죠. 의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과거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던 것을 이제는 의료기술로 무한정 연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은 의식도 없이 고통만 겪게 되고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91.9%가 말기 환자가 된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미. 둘째,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 셋째,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변화.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단순히 숫자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75세 김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식도 없이 콧줄 걷고 누워만 있으면 자식들만 고생이요. 차라리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녀들은 다른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시면 마음이 아파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가 미리 그런 준비를 하신다니.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미리 준비하고 자식은 부모의 그런 마음이 안쓰러워서 마음 아파하고 서울 한 대학병원 완화의료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 본인은 고통스럽고 가족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분들이 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해 두거나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경우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일까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명치료 거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치료 중단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서구 문화권과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개인의 자율권보다는 가족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이 환자 1명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 90만 원, 한 달이면 2,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각종 검사비, 약값,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식도 없이 기계에 의존해 생명만 연장되는 상황. 과연 이게 인간다운 삶일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서양에서 말하는 웰다잉도 같은 맥락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순환적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모시려는 마음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랑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의향서를 써둔 건 자식들의 사랑해서야. 마지막까지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거든.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한다면 오히려 부모의 뜻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을 경험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해 두신 경우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었다고 해요.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존중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결정해야 하는 경우 죄책감과 후회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해 도덕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신교 일부에서도 환자의 존엄성과 가족의 부담을 고려할 때 연명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연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에 맞다는 관점이죠. 물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현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연명의료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 중 중장년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작성자 비율이 2019년 8.1%에서 올해는 10.1%로 증가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 간병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나도 자식들에게 그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전국 556개 지정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작성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담사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린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의향서만 작성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만약 내가 의식을 잃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대화가 처음에 어색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오히려 현재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더 감사하게 느껴져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소중하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인 거죠. 개인의 준비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도 더 확충되어야 해요. 호스피스 병동이 더 많아져야 하고 완화의료 전문 인력도 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죽음을 금기시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도 중요해요. 학교에서부터 생명 존중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의향서가 있으면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셋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님을 아시겠죠? 이건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물론 모든 분이 같은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도구인 거죠. 300만 명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자체가 우리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네이버 카페 품격과 여유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